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요즘 부업으로 배민 배달의 수입이 인기가 많다는데요. 배민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요기요가 배달비 기본 요금을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전격 인상했다는데요. 이유는 쿠팡이츠가 고액의 배달비로 배달원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배달 플랫폼 업체도 배달비 인상 없이는 배달원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국내 2위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 히어로우는 29일 요기요 플러스 배달비 기본 요금을 평균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주문량이 많은 서울, 강남 서초 지역부터 우선 적용한다는데요. 다른 지역은 차후 검토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배달비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배달비는 기본 3,000원의 주문량,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 4,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배달비 인상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쿠팡이츠의 배달비는 기본 요금 없이 주문량,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해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소 5,000원에서 장마철인 최근에는 평균 약 1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건당 2만원대가 넘는 배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배달원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의 5배에 달하는 배달비를 지급하는 쿠팡이츠 주문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배달비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쿠팡이츠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받은 막대한 자본을 통해 배달료 5,000원의 정액만 받는 데 비해 경쟁 배달 플랫폼은 쿠팡이츠와 같은 공격적인 전략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쿠팡이츠가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일 것이라는 게 배달 플랫폼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쿠팡이츠의 성장세는 올 1월 18만 명에서 6월 39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면서 업계 3위에 등극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가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방어막이기도 하죠. 지디넷 코리아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치 않는 대량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한 이 소식에 따르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즉 NIST는 약 0.3%의 오류율을 가진 89개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습니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마스크가 쓴 사용자에게 적용하자 얼굴 인식 오류율이 가장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마스크의 색상이나 모양에 따라 얼굴 인식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가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보다 얼굴 인식률이 더 떨어졌으며 얼굴 전체를 덮는 넓은 형태의 마스크가 동그란 모양의 N95 마스크보다 인식률이 낮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고 있는데요. NIST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자 얼굴 인식 기술이 마스크를 쓴 얼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하죠. 그런데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하는 규모도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전자상거래 IT 기업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맥켄지 스콧은 이혼합의금 일부인 약 17억 달러를 이미 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336억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스콧은 28일 온라인 매체 미디엄을 통해 인종평등, 경제적 이동성, 성평등,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116곳에 이 같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는 2020년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너무 슬프고 무서웠다며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면서 희망을 얻게 됐다는 기부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스콧은 지난해 기빙 플래지에 서명해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빙 플래지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부부가 2010년 설립한 자선단체로 전 세계 대부호 중 생전 혹은 사후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일종의 기부 클럽이라고 하네요. 경제 상황을 알아볼 때 금값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죠. 연합뉴스TV는 금값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간 갈등 격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 오른 1944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최고가도 온스당 1974달러 70센트를 찍어 전날 작성된 신기록을 하루 만에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금은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한쪽이 하락하는 역상관 관계를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미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의 격화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금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은 이미 지난 2011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금값 저항선이 깨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프 라이트 골드마이닝 부회장은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금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히 끝없이 치솟는 금값의 천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온스당 2,000달러 선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1년 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 좋지만 눅눅함은 어쩔 수 없는데요. YTN에 따르면 역대급 장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일본 부근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강하게 버티면서 고기압의 확장을 막아 장마가 길어진 것입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말에 의하면 상층 한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장마가 이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제주도 장마는 어제 끝났고 남부는 내일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전선이 당분간 북한과 중부지방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여 중부 장마는 8월 상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대 가장 늦게 끝난 장마는 1987년의 8월 10일, 이어 2013년 8월 4일, 1991년 8월 2일 순이라고 합니다. 중부지방 장마가 8월 3일쯤 끝날 것이라고 보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올해가 역대 2위, 3위의 늦장마로 기록되는 셈이라고 하네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젊은 층이 주택 등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를 두고 소위 아빠 찬스라는 말도 생겨났죠. JTBC는 이렇게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400여 명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30대 직장인인 A씨는 올해 지방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1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싼 아파트를 샀고 담보대출을 받아 10여 채의 집을 갭 투자로 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산 겁니다. A씨가 이처럼 갭 투자를 반복할 수 있었던 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덕분이었습니다. 20대 B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였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는 B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려는 편법 증여였죠.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2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데 비싼 집을 사거나 고액 전세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편법 증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앞으로 강남과 송파, 용산 등의 탈세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로 투기 조짐이 보이면서 5월과 6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